네, 동경lin겐 시즌2 8화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요덕 외노입니다. 카나가와 현민 세이쿤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늦게까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벌써 12시를 12시 넘어가고 반이에요?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멘탈이 나가고 있어요. 아직은 제정신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약간 각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술이죠. 네, 그렇죠. 몬스터가 필요해요. 약간 요즘 현대인들한테 일상 속에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니면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첫 번째는 주식.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비트코인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떡 났겠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4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좀 4천만 원대? 아주 난리 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제 삶 속에 침투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피거든요. 이게 완전 마약 같은 거잖아요, 커피가. 약간 그쵸. 나를 각성시킬 수 있는. 카페인. 그러니까 카페인 중독처럼.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카페인. 맞아요. 하루에 한 잔이라도 안 먹을 수 없는 카페인. 현대인에게 항상 물처럼 옆에 있어야 하는 게 커피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커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어디가 있죠? 대표적인 브랜드? 커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네, 아무데나 애드립 치고 싶은데 답을, 스타벅스밖에 없다. 답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도토루. 도토르, 그쵸. 도토르 있어요. 뭐 타리즈도 있고. 그쵸. 근데 방금 롯데리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니? 해도 돼요. 맥도날드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 그쵸. 공용 기업이죠. 이 사이렌 마크가 있는 네. 네. 우리를 항상 부르고 있죠. 네, 이 스타벅스 한국에서는 뭐 스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짧게 이제 스타바라고 그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타바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 커피 브랜드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는 스타바 리저브가 아닌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입니다. 스타바 리저브까지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일반적인 스타바의 한쪽에 약간 검정스름한 인테리어로 된 좀 고급스러운 고급화된 느낌. 네,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를 스타바 리저브라고 하죠. 약간 차별화된 커피를 파는 곳이에요. 아, 그랬구나. 네, 저도 한 근데 번 가봤어요. 그 남바점. 네, 되게 많아요. 이곳저곳에.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이 6곳은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라고 콩을 로스터. 볶아서 이제 스타벅스의 콩을 어떻게 보면 배분하는 공장 같은 곳이죠. 마더프렌트 같은 느낌. 네, 그런 건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오늘 소개할 이 스타바 고급화된 나카메구로에 있는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로 듣는 도쿄 여행 시작해 볼까요? 아, 이제 시작하는 거군요. 네, 단순히 카페라는 곳으로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이제 커피 애호가들이라면 관심을 갖게 될 나카메구로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는 이제 특화된 커피와 함께 디저트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은 2019년 2월 28일에 오픈한 곳으로 나카메구로에 위치해 있어요. 나카메구로라고 하는 지역은 동경 그 시부야에서 두 정거장 정도 가면 있는 곳이거든요. 약간 조용한 지역이에요. 맞아요. 근데 벚꽃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벚꽃 시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가지. 거의 미치죠. 그런데 이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는 일단 시애틀에 1호점이 생겼고요. 그 다음이 상하이.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밀라노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안 혐오할 것 마시거든요. 같은데. 네. 근데 이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스타벅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딩화 시켰던 게 우리가 단순히 기계에서 뽑은 커피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 핸드드립으로 약간 장인의 크래프트한 커피를 제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밀라노를 경영한 거거든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먹힌 거죠. 먹힌 거예요 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뉴욕. 그 다음 네, 5번째가 도쿄. 도쿄의 이제 나카메구로였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일 거예요. 작년이었나? 이제 시카고. 2019년일 거예요. 네, 시카고에 오픈을 해서 지금은 총 6개가 있어요. 스타벅스 내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저브 매장이 있는데 이 로스터리 매장에는 좀 특별한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나카메구로점의 규모는 약 900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이 종로에 위치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네. 이곳이 한 332평이라고 하는데 그곳의 한 3배 정도의 규모. 와, 이게 그렇게 컸었나? 저도 네. 여기 가본 적 있었거든요. 아 진짜. 900평이라고는 난 눈치 못 챘는데. 네, 엄청 커요. 5층이었나? 4층? 이곳은 4층이고요. 이곳은 이제 유명한 건축가 쿠마겐코가 계획을 한 이제 곳이에요. 저도 아, 외울 것 그 양반 거구나. 저도 네. 외울 것 같아. 그렇게 돼. 네, 도쿄에 워낙 이 사람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간단히 쿠마겐코의 이제 양력을 알려드리면 1954년에 카나가와에서 역시. 출생을 했어요. 카나가와가 출신이야. 카나가와가 인재를 많이 줬어요. 아,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끔 나오는 이렇게 게 얻어 있구나. 걸리더라고요. 네. 얻어걸리다죠. 그래서 카나가와 출신으로 이 사람이 이제 도쿄대에서 어쩐지.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넘어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카나가와에서 태어나도 결국엔 도쿄로 온다 이런 거구나.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87년에 이제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좀 만들었다가 이제 90년도부터 개인 사무실, 쿠마겐코 사무실, 지금 막 이제 KKAA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 이번 2020년 네. 그 올림픽 스타디움과 함께 너무 많아요. 도쿄에도 지금 이 스타바 리저브를 포함해서 뭐 오모테산도에 있는 오모테산도 원이라든지 써니힐스라는 카페 같은 곳도, 카페는 아니고 약간 티를 파는 전문점인데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이 사람이 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도쿄에 오신다면 쉽게 볼 수 있어요. 특징으로는 약간 나무를 소재로 쓰는 사람인데 엄청 세련된 사람이에요. 맞아. 그 스타바 리저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나무를 사용했죠. 네. 다시 스타바 리저브로 좀 돌아와서 아까 웨노가 이제 4층 건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1층부터 좀 살펴보면은 1층에는 일단 여기가 들어갈 때 문이 상당히 크거든요. 되게 열기 힘들더라. 네, 한 4m 정도의 문이에요. 큰 도어인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문을 항상 오픈을 해줬어요. 뭔가 이곳은 차별화된 곳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도어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도어맨이 항상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문을 오픈해줬죠. 이곳이 처음 오픈했을 때는 대기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건물 옆에 그 부속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동키호테 옆에 여기. 네, 그 만든 이유가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맞아, 그 대기표 뽑을 수 있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뭐 하루에 거의 뭐 한 3,000번호까지 올라갔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도 한번 갔다가 포기했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사용하는. 네. 너무 많았어.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지 않아서 뭐 이렇게 코로나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거. 그렇죠. 대기표를 뽑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1층에 그렇게 도어맨이 오픈해준 문을 열어준 곳을 들어가면은 바로 약간 스타벅스의 그런 집기들이 많이 있어요. 텀블러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뭐 그 커피 관련된 물품들, 스타벅스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기프트라든지 그런 게 보이고,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이제 핸드 드립을 한 커피 그런 스탠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유명 제빵점 프린치라는 제빵점과 함께 그 스타벅스 테이블과 의자, 이게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 그 뒤에 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구리판으로 만든 원통형의 로스터기예요. 이게 스타바 리저브 나카메구로점의 가장 특징적인 건축물이라고 전 보거든요. 겁나 큰 그거 말이죠. 네, 이게 1층부터 4층까지 연결된 약형 통인데 이 안에서 이 커피를 볶는 거예요. 이 원통이 1층부터 4층까지 여기 관통이 연결돼 있다고? 있어요. 엄청 커요. 네, 엄청 커요. 사람 하나 빠지면 죽을 거예요, 거기. 근데 그 구리판을 자세히 보면은 벚꽃 문양으로 박혀 있어요. 맞아. 네, 확실히 이 나카메구로 지역에 특히나 이 메구로강 앞에 위치한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벚꽃이 엄청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 거리에서.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원통 안에다가 박아놓은 디자인이죠.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2층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티바나라는 차 전문 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가가지고 마셨는데 제가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내가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사왔잖아. 아, 그래요? 오늘. 맞아요. 여기는 진짜 한 번 정도는 마셔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이제 3층. 3층으로 가게 되면은 커피와 함께 커피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는 사실 좀 드립 커피를 많이 팔고 3층으로 가면은 이런 커피 종류와 함께 칵테일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3층으로 항상 가고 3층에도 아까 1층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 제빵점 그 프린치가 있고 그 다음에 3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테라스입니다. 아, 맞아요. 네. 일단은 3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벽면에 엄청 이상한 약간 알록달록한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스타바 리저브에서 커피를 시키게 되면은 그 이제 커피가 나오죠. 네네. 근데 항상 그 옆에 약간 직사각형 모양, 아이폰보다 살짝 큰 모양이라고 할까요? 아,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아이폰보다는 그 정도 아이폰 사이즈겠다. 네, 포기. 네. 이 아이폰 사이즈만한 어떤 카드 하나를 줘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커피의 콩.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티켓 같은 걸 주거든요. 그걸 리저브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리저브에서 나와요. 그쵸, 네. 그거죠. 이제 그거를 벽면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빼곡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3층에 올라오는 순간 그 벽면을 보는 것 자체로도 이 스타바 리저브에서 얼마나 많은 커피를 다루고 있는지 네, 그거를 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티켓 자체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맞아요. 예뻐요. 디자인성이 엄청 높더라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소장하거든요. 항상 먹고 나면은 갖고 와서 집 벽면에다가 붙여놨어요. 봤어요. 이사 가면서 다 버렸는데. 아,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많은 것들을 버렸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테라스를 가요. 네네. 왜냐면 그 테라스 공간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단순한 테라스가 아니고 약간 그 테라스가 삐쭉하게 튀어나왔어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박공지붕이 있잖아요. 박공지붕. 네.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약간 사선으로 삐쭉하게 그냥 보이거든요. 네. 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접시라고 할게요. 접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접시가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접시를 아래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넓게 모든 전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정말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 나카메구로 강, 그 메구로 강 앞이 정말 사람이 많은데 그런 시선이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 테라스의 선으로 다 가려져요. 이건 한번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가보고 싶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거기 가서 그리고 그 가구들도 다 디자인된 가구들이어서 앉아있으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이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은 정말 따뜻하고. 스타벅스가 테라스에 좀 공을 많이 쏟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타케시타 도리 있는데 하라주쿠. 네네. 하라주쿠에서 타케시타 도리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길 건너면 도쿄 백화점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아시죠? 네. 스타벅스가 있고 거기에 테라스를 꾸며놨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맨 진짜. 2층이요? 네, 맞아요. 네. 그 도쿄 스토어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포켓 자연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나무를 총총총총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 포인트가 이제 위에 있는 옥상 정원인데 거기다가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간 상태죠. 거기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거기가 공원에 와 있는 것 같아. 그거 맞아요? 타케시타도리 끝나고 사거리 크게 있고. 네, 그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맞아. 반짝반짝하는 그 건물. 아, 거기죠. 맞아요. 그 스타벅스라든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오래 안 있게 하려고 네. 일부러 좀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테라스는 그 테라스만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 이 4층, 1층부터 4층 전부 다 편하게? 네, 거기에 있는 가구들은 다 비슷한 의자예요. 네, 근데 다들 좀 편한 의자로 배치가 돼 있긴 해요. 그랬나? 나는 저기 갔을 때 2층에 앉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2층이 이제 술집의 바처럼 돼 있어가지고 직접 거기 있는 그 바리스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솔직히 거기가 편하진 않았어. 바는 멋있긴 해. 네, 약간 카운터랑
그러니까 카운터 부분에 있는 의자는 살짝 불편한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좌석에 있는 2명이나 4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되게 넓어요. 의자가 넓은 의자여가지고 아마 편하게 앉아서 마시고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로 이 나카메구로점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냥 좀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좋아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거리를 보면은 이제 그 나카메구로 그 메구로강에 있는 그 거리를 가게 되면은 여기에 왜 스타벅스가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스타벅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브랜드화된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거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도토르도 없고 타리즈도 없고 그리고 뭐 맥도날드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이런 굵직한 브랜드들이 하나도 없는 상점들이거든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약간 경리단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점포들이 많이 박혀있는 곳이에요. 예쁜 점포들. 그런 뭐랄까 모던화된 프랜차이즈 그런 건물들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있던 아기자기하고 작은 그런 것.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룡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마지막 부분에 이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이죠. 돈일까요? 맥도날드는 돈이 없나?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니까 그 돈 수익 대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그렇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거고 스타벅스는 이 기념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단지 수익성을 노리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주위의 환경 그런 거를 어울리고 예쁜 걸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닐까. 되게 사람들의 밀도가 높고 인기 있는 지역에는 항상 이런 점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공룡 기업들이. 네네. 그게 당연히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역, 우리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지역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공룡 기업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당연해요. 기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곳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였냐면 나카메구로 역 앞에 야마노테 거리가 있어요. 야마노테 그렇죠. 큰 길, 한 4차선 되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돈키호테도 있죠. 금연.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도시의 전면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큰 길. 거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를 계획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를 지어라, 저 땅에는 뭐를 지어라. 예를 들면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주거지역, 교육지역 이런 식으로 땅을 좀 잘 쪼개놔서 그곳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역 앞에 있는 그 야마노테 도우리는 상업지역이었고 그 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카메구로 이 스타바 리저브가 있는 자리는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걸 막 지을 수 있죠. 그쵸? 큰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근데 준공업 지역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상업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되게 조그만 가게들이 그쵸. 많은 거죠. 네, 아니면 주거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스타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 커피를 볶는 원통을 아까 집어넣었다고 했고 그게 그죠. 디자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용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거죠.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콩 볶는 가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나카메구로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는 장소는 메구로강의 어떻게 보면 엔딩 포인트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4월, 5월에 벚꽃놀이를 하게 되면은 메구로 역부터 쭉 걸어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장마차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이쯤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딱 스타바 리저브 로스터리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 매력적인 자리예요. 아마 스타벅스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내고 땅을 이제 고르는 과정에서 여기다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스마트하게 푼 하나의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스타바 리저브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비싸요. 맞아, 비싸. 일단은 일반적인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들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스타벅스 가격의 한 1.5배.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칵테일 같은 경우는 거의 스타벅스 커피 한 2배 이상 가격인데 한두 번 정도는 좀 나도. 먹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나마 스타벅스 리저브 이 로스터리에 가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그 커피는, 여기서는 이제 도쿄 pour over라고 네. 커피가 똑똑똑똑 떨어져요. 근데 여기다 사케를 좀 섞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락잔을 줘요. 진짜 어. 위스키처럼. 네. 그래서 사케랑 커피가 좀 믹스되어 있는 것을 락잔에 따라서 먹는 건데, 몇 잔 따라 먹을 수 있어요. 한 3-4잔 정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음. 제가 예전에 그 스타벅스 리저브 남바점에서 먹었을 때가 아마 탄산수랑 커피랑 섞였던 것 같았는데 아, 정말로? 그때 가격은 한 진짜 1,000엔 넘게 냈던 것 같아요. 예. 더럽게 맛없을 것 같아.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아. 잘 골라야 돼. 네. 잘 골라야 되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여기 주차장 있네요. 여기 주차장이, 갈라고. 잠깐만. 자전거 주차장은 있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고객용인지는 모르겠다. 고객용이겠죠, 형. 근데 스타벅스 리저브 말고 그 맞은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돈키호테 있잖아. 돈키호테 있어요. 돈키호테 돼요. 돈키호테 거의 몇 시간 될 수 있어요. 3시간. 물건 사야지, 대신. 물건 사야지. 네, 물론 뭐 음료수 하나 사오고. 도쿄가 그래. 하나하나는 다르다고. 정이 없어, 정이. 도쿄 정이 없어. 네? 그래요. 다음에 한번 셋이서, 동경님겐 셋이서 한번 가서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이것으로 건쟁이 시티로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외너 제이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